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해안가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지진 피해 지역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낮 동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지만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밤늦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어젯밤 예상보다도 바람이 더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2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면서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선박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서는 침수 등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위험 지역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1도, 독도 22도입니다.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후에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목요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림청 1호 숲길인 울진 금강송길이 6년 만에 5구간까지 조성됐습니다. 난이도가 다양해 탐방객들의 선택이 넓어졌고 주민들은 주막촌 개장을 준비하는 등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자랑 울진 금강송. 이곳 금강송 군락지는 1959년에는 육종림, 1982년 천연보호림, 2001년에는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관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닷가 울진에서 내륙 봉화까지 보부상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옛길에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숲길로 조성한 건 지난 2001년. 1구간은 울진군 북면 두천 1리에서 금강송면 소강 2리까지 13.5km, 7시간 코스이고 2구간은 금강송면 광회 1리에서 소강 2리까지 3구간은 소강 2리에서 500년 미인송까지 4구간은 소강 1리에서 소강 2리까지 5구간은 두천 2리에서 대왕 소나무까지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5구간은 경사가 제법 있는 중상급으로 전문 산악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5구간은 10월부터 주 2회 시범 운영을 하여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숲길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옛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막촌을 건립해 운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숲길 트레킹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이미 탐방객들에게 민박과 식사 제공, 농산물 판매로 마을에는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한 2만 5천 명 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1년 연간에 한 1억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면서 모든 코스마다 숲 해설사가 배치돼 금강송의 가치와 역사, 유래 등을 알 수 있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는 외국 유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 다 떠나고 그런 그거 떠나고 그냥 여기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1200만 그루에 이르는 금강송 군락이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탐방객들에게는 힐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44회 신라문화제가 어제 경주 봉황대에서 열린 서재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어제 봉황대에서 열린 서재에서는 오방 처용무, 분향, 헌작 등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7일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주제 공연인 국악 뮤지컬 처용이 개최됩니다. 주중에는 서천둔치 일원에서 신라가요제와 경주국악페스티벌, 체험마당과 플리마켓 등도 함께 열립니다.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신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44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경북 지역의 지방도 교량 901개, 터널 18개의 내진 성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전진단 전문업체,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구조체 파괴 여부, 내진 성능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은 긴급 정비비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는 한편 기존의 내진 보강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주에서는 그제 저녁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지진 계측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지진이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난 뒤 날마다 두서너 차례씩 지진이 이어지다 23일부터 닷새 동안은 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과 30일 다시 4차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3.0 미만이 438번, 3.0 이상 4.0 미만은 16번, 4.0 이상 5.0 미만은 2번입니다.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만큼 작아서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안위 등의 지진 계측치를 두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번도 교정받지 않은 지진계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몸무게 잴 때 우리가 늘 보면은 바늘이 0으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거든요. 0이 안 됐으면 몸무게가 다르게 나타나지 정확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진계가 정확하게 0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어떻게? 1999년쯤 설치된 이 지진계가 진도 4.5 때보다 더 작은 지난 21일 3.5 지진 때 실제 계측값은 더 컸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측정값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거리만 지금 표시를 하셨고 지하에서 몇 킬로에서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과 한수원을 감독해야 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지진계가 없어 한수원 지진계 수치에 의존하다 보니 원전에 대한 감시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전성 여부는 원전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의 한 간부경찰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항 남부경찰서 경정 A과장이 최근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A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법인이 지난 2013년 200곳에서 2014년에는 226곳, 지난해에는 25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지나친 행정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양대 축으로 공연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티켓 선물과 초청장이 많은 문화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권희 기자입니다.
올해 10회째 열린 대구국제뮤지컬축제와 14회째를 맞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공연문화도시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대규모 출연진과 무대 연출 등으로 자리에 따라 표값은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장기 공연이 많은 뮤지컬은 기업들이 티켓을 수천만 원씩 대량 구매해 선물로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 연말에 세우는데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분위기는 아무래도 외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부나 하더라도. 법 테두리에 맞춰 연극 같은 소공연은 5만 원 이하 좌석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뮤지컬은 당장 타격이 예상됩니다. 티켓을 사서 선물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또 그 공연을 보고 감동받고 이러면 좋아했는데 그런 문화가 공연에 이제 티켓이 없어질 것 같고. 반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오페라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그렇게 그런 건 많은 거는 하루 이틀 하든 이틀이나 많아봐야 3일이거든. 그거는 그렇게 정도를 자리 빈다 이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는 6일 개막하는 오페라 축제는 초청장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고 미술계에서도 전시 도록이나 외부 인사 초청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연 전시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현대제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성능 내진용 철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양산체제 구축을 마친 현대제철은 내진용 철근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연말까지 받을 계획이며 고성능 철근은 1제곱미터당 50에서 60kg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대제철은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내진용 철근 등을 확대 공급하면 지진에 대비한 국내 건축물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경주 하이코가 해외 인지도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코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미국과 뉴질랜드 등 마이스 전문 언론 매체 언론인 8명을 초청해 경주 마이스 관련 인프라와 관련 시설 체험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는 이들이 교촌 한옥마을 등을 통해 다도와 국궁 등 전통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했다며 차기 국제회의 개최지 등으로 경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 자란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과 숙취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쇠퇴기를 걸었던 양잠 산업이 최근 누에가 건강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푸른 뽕잎 사이를 꿈틀거리며 흰색 누에가 왕성한 식욕을 드러냅니다. 누에 분비물인 잠산은 아토피약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한 것을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4주 동안 매일 알코올을 투여했는데 누에를 먹은 쥐에서 지방간은 26%, 중성지방은 30%가 줄었습니다. 또 알코올성 위험은 물론 숙취를 생기게 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빠르게 줄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익힌 숙잠에는 단백질과 세린,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숙취해소 음료의 시장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상용화되면 양잠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누에 사육은 기간이 짧고 일손이 적게 들면서도 소득은 높아서 고령화된 농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과 화학 섬유에 밀려 쇠퇴하던 양잠 산업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 지역 경찰에 관련 신고 9건이 들어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0시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112 신고가 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이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라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습니다.
삼국 통일 정신을 기리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제38회 통일서원제가 오는 7일 경주 통일전에서 봉행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행사로 승격된 통일서원제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 고추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통일 결의문 낭독,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건립한 통일전에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문무왕의 영정 등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최종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본토 사드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김천 등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영 중인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롯데 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체계를 기초부터 새로 구성하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목표 시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외에 배치된 사드 부대 방문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시민 대표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일본하고 괌. 정부에서도 제대적인 홍보도 좀 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 중인 김천 투쟁이 공동위원장 등 2명이 오는 5일 서울에 도착해 항의 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1000여 명의 김천 시민들과 서울 종각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을 했는 거는 김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정말로 많이 상하게 닦아가면 됐다.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김천 시민 원불교 측과 연대해 반대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원불교 측은 국방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한편 오는 11일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의 과학인재 육성 사업인 청암사이언스 펠로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인재 육성 철학으로 시작된 청암사이언스 펠로십은 수학과 물리학, 화학과 생명과학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에 매년 30명 안팎의 과학자를 선발해 2, 3년간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기 청암사이언스 펠로십에는 모두 242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금까지 243명의 펠로에게 1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북 도내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33만 6천 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43만 7천 명에 비해 23%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등학생은 4.3% 줄었고 중학생은 23%, 초등학생은 37.1% 감소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지역별 가을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인파가 모이는 행사 참가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개최됐거나 예정인 지역 축제는 모두 693건으로 10월에만 전체 27%인 188건이 개최됩니다. 안전처는 축제 대부분이 공연 행사를 계획 중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큰 만큼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지만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밤늦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어젯밤 예상보다도 바람이 더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2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면서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선박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서는 침수 등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위험 지역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1도, 독도 22도입니다.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후에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목요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